이상민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너무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또 급히 연락을 예, 드렸습니다. 환영입니다. 네. 아니, 한국이 이번에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라고 공식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아니, 한국은행 근데, 총재가요, 그 응, 국회에 와서 뭐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네네네. 아니, 근데, 뭐,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침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고, 옛날에도 뭐 아주 예전부터 침체였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대단한 뉴스인가요? 굉장히 큰 뉴스고요. 뭐 우리 일반인들이야 그냥 술자리에서 뭐 맨날 경제는 침체야, 경제가 안 좋아, 뭐 그런 말 하는데요. 이 재정 당국, 이 한국은행 총재가 침체다라는 정확한 워딩을 하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 음, 경제 지표를 보면은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뭐 모르겠지만 경제 지표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굉장히 선진국보다 항상 잘 발전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음. 같은 경우는 내수가 사실상 마이너스에 수렴되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침체다라고 말한 한국은행 총재의 말은 굉장히 조금 큰 문제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음. 아니, 근데 우리가 왜 IMF 이후부터 거의 뭐 대부분 경제 뉴스에서 막 좀 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럼 대체 그렇죠. 뭐 언제 좋아진 거야? 근데 사실 경제 지표만 보면은요, IMF 이후에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IMF 이후를 제2의 한강의 기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오, 97년 IMF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이 선진국일까 말까 굉장히 좀 아리까리하다가 이 그죠. 기존 시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경제학자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IMF 이후 20년 동안 뭐 아주 확고한 선진국으로 도약이 됐고요. 실제로 요 GDP, 뭐 전체 GDP도 그렇고 1인당 GDP도 그렇고 다른 뭐 미국이 요즘에 나홀로 성장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미국 경제 성장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어, 아니, 그러면 그때 그 경제 위기를, 그때 당시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해낸 뭐 비결 같은 게 있었나요? 그때는? 뭐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는 뭐 일반적으로 70년대 뭐 산업화에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하고 80년대 민주화에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재정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2000년대 초반부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이 그때서야 만들어지고 국가재정 통계가 그때서야 만들어졌어요.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국가재정 통계가 그냥 가계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재정이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IMF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 통계를 보면은요, 그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일단 97년도 때는 마이너스 했었고요. IMF니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마이너스 성장했던 거가 2003년도예요. 2003년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카드 대란. 그때 어마어마했었죠. 뭐 2003년 이후에 또 그 다음 마이너스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금융위기 네, 있었죠. 그쵸. 음, 2008년도 금융위기 있었고,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또 마이너스입니다. 2020년도에 뭐가 있었죠? 네, 코로나,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2023년 올해가 사실상 이 매수가 마이너스 0에 가까운 이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유명한 위기, 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 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음. 코로나 위기 말고는 올해처럼 마이너스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예전에 유명한 위기 말고 2023년도는 그럼 무슨 위기일까요? 글쎄요, 뭐, 가계부채가 좀 심해졌나?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뭐 가계부채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는 그렇게까지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민간 투자도 제법 늘고 있어요. 뭐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내수가 마이너스가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민간 소비는 나름대로 플러스고 민간 투자도 나름대로 플러스인데 정부 소비가 마이너스고요. 정부 투자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민간과 음. 정부 소비를 합친 총 소비가 0이 수렴하는 거고요.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를 합친 총 투자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 위기, 내수 위기는 민간발 위기가 아니라 정부발 위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전에는 좀 민간에서 뭔가 이제 위기가 오거나 외부에서 온 걸 이제 정부가 좀 이게 메워줬다면 지금은 민간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 사고를 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2020 년도 그 코로나 위기나 2008 년도 외환 위기 때 민간 소비가 완전히 얼었잖아요. 민간 소비가 얼었을 때 우리는 그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냐면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했어요. 2008 년에도 그랬고 2003년 카드 위기 때도 그렇고 97 년도 외환 위기 때도 그렇고 예외 없이 민간에서 발생한 위기를 정부가 지출을 확대를 해서 풀어나갔는데 올해는 음. 대단히 이례적인 게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는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닌데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가 마이너스가 돼서 올해 어. 경제 위기는 정부 발 경제 위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밍을 어. 2023 년도 경제 위기는 정부 재정 위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끔찍한데 아니 근데 정부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뭐 이전에도 이런 어쨌든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알고 있고요. 이 대한민국 응. 기재부는 굉장히 훌륭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진짜요? 민간 민간 소비가 줄고 민간 투자가 줄었을 때는 예외 없이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서 이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를 줄인 것을 극복을 해 왔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이렇게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해서 내수를 오히려 정부가 끌어내리는 이유는 이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수가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이 기재부에 따르면은 올해 예측한 세수보다 59조 원 정도가 이 국세가 덜 거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가 덜 거친 걸로 예측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줄인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정해져 있던 지출이 또 있을 텐데 그걸 이게 정부에서 정말 핵심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그죠, 자, 그죠. 우리가 이 수입이 줄어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고 이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 지출은 이게 주먹구구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음. 올해 정부 지출은 언제 정해진 거죠? 작년에 그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해진 거잖아요. 항상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여야가 얼마나 싸웁니까? 거의 뭐 맞아. 멱살잡이를 하면서 여야가 싸워서 이 사업에는 20억을 지출해라. 저 사업에는 50억을 지출해라. 그렇게 해서 여야가 결과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합의를 보고 땅땅땅 한 거잖아요. 음.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정부는 작년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입이 줄든 수입이 늘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출을 정부가 임의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 국회에서 왜 정부가 임의로 지출을 줄이냐, 강제로 불용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한테 말했더니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했게요? 뭐라고 했나요? 강제로 줄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강제로 줄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응.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강제로 불용을 만드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 굉장히 이상한 자연스럽게 말이죠. 어떻게?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장님이 회식 가서 "나는 짜장면 알아서 비싼 거 시켜."라고 하면은 우리 뭘 시켜야 됩니까? 짜장면 시켜야지 짜장면. 짬뽕까지는 되죠. 짜장면과 짬뽕은 되고 탕수육을 시키면 안 된다. 이거 그치. 사회생활 해 보신 분은 당연히 다 아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쵸. 비싼 거 시키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탕수육은 못 시킨다는 건 다 아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공직에서 사회생활을 해 보신 분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경제부총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을 활용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 불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지출해야겠다.'가 아니라 '웬만하면은 지출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지시를 한 거고요. 그 아. 결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출이 정부 지출이 굉장히 줄어든 거죠. 음. 아니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여야가 합의 끝에 정말 치열하게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한 건데 그걸 줄인다면 또 어디 줄이냐도 어찌 됐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예. 만약에 줄이고 싶다면은 추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음. 본 예산이 여야가 합의해서 본 예산 지출액 639 조를 쓰기로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재정학 음. 교과서에서는 세수가 줄고 내수가 안 좋을 때는 정부는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재정학 교과서에서는 써져 있지만 우리는 한번 좀 새로운 정책 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내수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지출을 줄여서 뭔가 재정 건전성을 마련하겠다라는 새로운 경제적 실험을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추경호는 추경을 해야 되는 거죠. 추경호는 추경을. 네. 그쵸. 그렇죠. 추경을 하지 않고 국가의 지출을 행정부가 함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뭐 추경조차 하지 않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을 활용하겠다 해서 국가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음. 놀랍게도 뭐 추경호 부총리도 강제로 불용을 종용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강제로 지출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말한 사업은 있어요. 어떤 어떤 건가요? 거냐면요. 지방 정부한테 줘야 될 돈 23조 원을 주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 그렇게 말을 하는 음. 근거는 뭐냐면은 그 음. 지방 정부에 돈을 주는 것이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내국세가 생각보다 많이 거치면은 그만큼 지방 정부에 더 줘야 되는 거고, 내국세가 덜 음. 거치면은 그만큼 지방 정부에 덜 줘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음. 시점이죠. 이게 내국세가 더 거쳤는지 덜 거쳤는지는 언제 알 수가 있냐면은 내년도 결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년도 아. 결산을 해서 생각보다 내국세가 많이 거쳤다 또는 덜 거쳤다라고 하면 그것을 정산을 언제 하는 거냐면은 25년도 내후년도에 정산을 하는 것이 법과 원칙과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그냥 내국세가 덜 거쳤으니까 지방 정부에 어차피 덜 줘야 될 돈, 25년도에 덜 줘야 될 돈을 올해 덜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근데 언뜻 듣기에는 어차피 나중에 덜 줄 돈이면 뭐 2년 당겨서 뭐 덜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긴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런데 올해는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벌써 11월 달이에요. 이 기재부가 지방 정부에게 돈을 안 주겠다라는 것이 뭐 9월 말 정도거든요. 자, 9월 말이라는 것은 올해 지출이 이미 거의 지출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 지방 정부 음. 입장에서는 공사를 이미 다 했거든요. 공사를 다 해서 이제 그 행안부한테 돈 받아서 지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안부가 그냥 올해 줄 돈 안 줄 거야라고 갑자기 전화로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전화로 통보한 줄 아세요? 공문도 왜? 못 보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 국회가 땅땅땅 여야 합의한 대로 23조 원 교부세 또는 교부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 국회가 추경을 하지 않았잖아요. 추경을 하지 음. 않고 23조 원을 덜 줄 수 있는 이 법적인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행정안전부가 이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지자체한테 돈 덜 줄게라는 것을 공문 같은 걸로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21세기 대한민국이 23조 원을 공문조차 없이 그냥 던져줄게라는 것을 전화로만 통보를 한 거고요. 어머. 어머. 그래서 이 지자체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나는 이미 공사 지출을 했고 대금 지급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교부세를 안 주면 이걸 어떻게 지출하냐라고 하니까 기재부는 "뭐 지방채 발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지방 정부는 뭐 남의 정부인가? 그렇죠. 근데 지방채를 발행하라라는 것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이게 혹자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국세가 줄었으니까 지방 정부에 돈을 안 주는 것은 뭔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무리수를 두었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더 해치는 거죠. 왜냐면은 음. 올해 이미 지출을 한 거잖아요. 올해 지출한 거를 때우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해라 라고 그러면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데요. 만약에 음. 25년도에 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25년도에 덜 주면은 25년도에는 아예 지출을 다이어트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예 지출 계획 자체를 잡지 않을 거예요. 지출 계획을 잡지 않을 거니까 재정 건전성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 나름대로 지출을 잘할 수 있는 거고 경제 주기만 보면은 25년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올해처럼 경제 위기는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음. 상황에서 25년도에 덜 주지 않고 올해 당장 돈을 안 주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재정 건전성에도 위배되고 예측 가능한 재정에도 위배되고 뭐 법에도 위배되고 거의 장점이 없는 단점만 있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어쨌건 뭐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능력이 있으신 기재부에서 관료들께서 나름대로 이제 이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뭐 모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응, 기재부는 여태까지 경제 위기 때 항상 지출을 늘려왔었어요. 그런데 응, 올해만 유독 이렇게 지출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기재부 똑똑하신 분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응, 보면은 저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뭔가 기재부 응. 위에 있는 누군가가 "추경은 올해 하지 말아라."라는 지시를 한 거죠. 뭐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올해 추경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기재부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 높으신 분의 추경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응. 대신 내수 경기는 우리가 좀 더 좋게 하지만 높으신 분의 말을 듣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우리는 기재부는 선택해야 되는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아, 나는 아, 내수는 뭐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높으신 분의 말을 반드시 따라야겠다. 높으신 분은 추경호한테 추경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추경호는 추경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 말고는 아무런 논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높은 신분의 뜻에 의하여 지금의 이 경제 침체가 결국 빚어지고 그렇죠. 말았다라는 걸로 여기서 해석할 경기 수 있겠네요. 침체는 정확히 민간에서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정부 재정 위기인 거고, 정부 재정 위기의 이유는 세수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데, 세수가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이미 국회가 정해진 건데, 지금 현재 24년도 내년 예산안 심의를 국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국회가 음. 왜 심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야가 막 싸워가지고 여기에다 20억을 써라, 저기다 30억을 써라라고 하는데 그냥 기재부가 한 국회의원님 30억 쓰라고 하셨죠? 그냥 나 20억만 쓸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재정 지출할 거면은 국회에서 예산안 음. 심의를 왜 합니까?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요.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숱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어찌 됐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선진국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누구도 아닌 외부의 위기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말아먹고 있다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이전에 뭐 2008년 금융위기도 겪고 2020년 코로나 위기도 겪었지만 우리나라만 겪은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겪은 위기였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때마다 다른 나라보다 항상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게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 됐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만 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게 21세기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전 세계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더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음. 나라들은 지금 다 멀쩡해요. 일본도 멀쩡하고 이 선진국 경기도 다 괜찮은데 오로지 우리나라만 선진국 평균보다 안 좋은 이유가 뭐냐? 바로 정부 재정 위기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어떤 정부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가 선진국에서 바로 이렇게 곤두박질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네요. 눈 참. 떠보니 선진국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까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 안타깝습니다. 네. 눈 떠보니 후진국 진짜 가슴에 콕 박히는 말이네요. 대체 그 위에 계신 그분께서 언제까지 나라를 말아먹으실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예, 저는 뭐 누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위에 알겠습니다. 누가 아무튼 계시다고만 오늘 말한 적 말씀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